네, 안녕하세요. 네, 퍼스트 물리 네, 오세경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 공부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 좀 방향에 대해서 네,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일단 물리학 공부를 저와 같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자, 퍼스트 물리 처음에 네. 첫 번째 특징은 제 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단계별 수업이에요. 최종적으로 편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일반 물리학 책들이 많이 있죠. 할리데이가 대표적인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그러니까 완독을 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좀 쉬운 내용부터 서서히 어려워지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또는 물리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단계별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계별 수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두 달씩 잘라가지고 기초, 기본, 심화적인 내용들을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같이 단계별로 계단 올라가듯이 최종적인 목표가 네, 편입 시험이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단식으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해가지고 서서히 나의 물리적인 실력이 완성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 수업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수업의 특징은 단원을 구분을 짓습니다. 일반 물리학 전체적인 단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반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크게 1. 고전역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역학을 따로 뽑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세 번째고 전자기학 있죠. 네 번째가 파동학. 자, 다섯 번째가 현대물리 파트인데요. 재작년부터 이 현대물리 파트가 조금씩 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 연대 부분에서는 현대물리가 빠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현대물리 파트에서 문제 비중이 좀 높아졌고 결국에는 올해 시험에 연대에서도 현대물리 파트가 한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다섯 번째로 두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단원이죠. 이 안에 중단원으로 따지면 8개 정도에, 열역학은 3개 정도에, 전자기학은 또 5개 정도에, 파동학도 한 4개 정도에, 현대물리도 3개 정도에 중단원 파트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일일이 지금 얘기를 하기는 조금 많아가지고 따로따로 두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단원의 구분이라는 건 수학과 다르게 고전역학을 알아야지 열역학을 잘한다. 열역학을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전자기학 파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전역학을 뭐 국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열역학이라는 파트는 뭐 기술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학이라는 파트는 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도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단원을 구분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일반 물리학이라는 파트 하나로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양도 많고 네, 공부하기에 조금 벅찰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고전역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단원을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게끔 즉 국어를 잘한다고 그렇지? 도덕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 따로따로 단원을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원에 구분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계별 수업과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수업할 때는 기본 단계, 뭐 심화 단계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씩 추가가 될 거예요. 처음에 수학 때문에 내가 물리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물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1차 함수를 잘 해야지만이 2차 함수를 잘하고 2차 함수를 잘해야지 삼각함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수학적인 부분이죠. 물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물리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도 단계별 수업을 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이 서서히 더해지는 거지 처음에 이제 물리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미적분으로서 물리학을 서술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 물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미적분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서술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물리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수업할 때 단계별로 수학적인 내용이 가미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리를 서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는데 절대로 발목 잡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내용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돼 있을 때는 제가 수업 후에 항상 학원에 남아 있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듣는 학생들도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질문이다 하더라도 그거부터 잘 잡아야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뭐 어떠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피드백이 확실하다라는 거, 네,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 제 수업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수업이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입 준비를 제가 한 단연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편입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편입이라는 시험 자체를 수험생이라는 생각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내가 연고대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안주가 여러분들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 결말이 나는 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되는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지금 편입이라는 수험생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좀 느슨한 감이 있다면 그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시험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확실하게 수험생이다, 그리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1년 후에는 확실한 목표, 그다음에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두서는 없었지만 좀 이렇게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해서 단계별 수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수업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까지 그거를 구분을 해서 단계라는 게 2달씩 끊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초 단계인데, 기초 단계는 1월하고 2월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초 단계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상 학생들은 완전 물리 초보자, 선생님 저는 물리 F는 MA 말만 들어봤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나의 물리적인 지식은 중학교 내신 공부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이후로 끊겨 있습니다, 물리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기초 단계, 그러니까 물리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분들을 먼저 기초 수업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물리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물리라는 과목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초 단계 수업이고, 수업의 바탕은 일단 고등학교 수업 물리 1, 2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2달 동안에. 시간도 그닥 길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약 3시간 분량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실력이 이만큼 일치월장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가, 물리란 무엇인지 그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깨달음만 얻는다면 이 기초 단계 수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단계 1, 2월 달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연결을 해서 두 번째는 기본 이론 수업이에요. 자, 이거는 물리가 그닥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편입 물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본 이론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월하고 4월 달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주 2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회 수업할 때마다 약 3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편입물리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 대상인데 여기서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나는 물리가 그닥 두렵진 않지만 잘하진 못한다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기본 단계 수업이 대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 위주, 그다음에 개념과 기본 원리 위주의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이 진행한 후에는 항상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그날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프린트가 나가는데 프린트는 약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풀이가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 단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 단계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기본 단계 수업을 이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문풀 수업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5월에서 6월달 수업인데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럼 이것이 어떻게 편입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업이 들어가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적응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단계별 단원별로 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2달 동안의 기본 문제풀이 이 정도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리란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7월부터는 다시 방학이죠. 방학이 되면 7월, 8월 동안에는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심화 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베이스는 완벽하게 일반 물리학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가 가미가 되어서 미적분을 통하여 어떻게 배웠던 내용을 새롭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이라는 게 처음에는 미적분으로 서술을 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알고 있는 내용들,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수업을 한다면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학적인 내용과 물리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된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개념을 끝났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 수업까지 이수를 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면은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물리에 대한 서술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가 있는 수업이 심화 이론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일반 물리학 전체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심화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총정리, 여지껏 배웠던 내용들의 총정리와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실제 기출문제 바탕으로 응용된 문제들을 풀이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 수업을 어느 정도 일반 물리학 수업까지 전부 다 이수를 한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총정리와 그다음에 실제 기출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편입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들이 일반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를 서술하는 거, 즉 그거를 정리하고 증명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증명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수업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수업까지 다 바탕이 끝나면은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1, 12월 달에는 파이널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11월, 12월에는 파이널이 들어가죠. 파이널 시간에는 기출분석과 심화문제풀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지껏 연도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지껏 학교의 문제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요거에다가 모의고사까지 같이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 중에 나의 위치는 어디 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할 수 있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예측해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최종 파이널 시간이 11월, 12월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기출분석, 심화문제풀이이다.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의 공부가 전부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좀 막연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물리학 책을 보는 순간에 숨이 턱 막히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자, 단계별 수업 그리고 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자기가 확실한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진학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제 수업과 같이 동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